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이 한국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딩만큼 크고 스쿨버스만큼 무거운 거대한 무언가가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며 단 한 발로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사일이 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핵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사일, 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지금, 그 충격적인 위력과 세계를 뒤흔드는 파장, 그 흥미진진한 사연을 여기 한 홍콩 국제뉴스 기자의 입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글로벌 타임즈에서 근무하는 황리밍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화권 최대 국제뉴스 에이전시에서 군사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황리밍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방 분석가로서 전 세계 군사기술 동향을 따라가는 것이 제 일인데 오늘은 정말 큰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현모 전술 탄도 미사일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겐 지루한 단어들의 나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군사 전문가인 저에게는 그 의미가 엄청났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6층짜리 건물만큼 높고 커다란 스쿨버스만큼 무거운 거대한 미사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현모호예요. 이건 그냥 보통 로켓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이 미사일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알고 싶어서 그 기사를 클릭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현모호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미사일의 엔진은 무려 코끼리 5마리의 힘을 낼 수 있대요. 상상이 되세요? 그 많은 힘이 미사일 하나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미사일이 크기가 중요할까라고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큰 단거리 미사일은 흔하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은 대륙을 건너갈 정도의 긴 사거리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모호는 마치 마라톤 선수의 몸을 가진 단거리 달리기 선수 같은 거예요. 짧은 거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미사일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이죠.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요. 제가 예전에 배운 바로는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주목할 만한 무기를 직접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길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머릿속에 여러 질문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발견이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서 몸을 쭉 펴봤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뻐근했지만 머리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아래에 붐비는 홍콩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그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제가 방금 읽은 소식을 전혀 모른 채로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미사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손가락 마디를 꾹꾹 눌러봤어요. 아직 더 파고들 게 많았거든요. 현모호에 대해 모든 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말이에요. 다시 자리에 앉아 연구를 계속할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국방의 세계가 이제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요. 그 중심에 서서 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어요. 제 커피는 이미 차가워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현모호 이야기는 저를 한동안 바쁘게 만들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이야기가 어디로 저를 이끌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나라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에 항상 놀라곤 해요. 한국이 그 완벽한 예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마치 아이가 자라서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우리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 미사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었느냐는 점이에요. 베이징의 한 군사 분석가는 한국의 현모 미사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우리 중국 군사 전문가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현모 미사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2층 집만큼 크고 커다란 트럭만큼 무거운 미사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큰 미사일이에요. 하지만 크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멋진 부분은 이 미사일이 얼마나 똑똑한지예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똑똑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잖아요. 현모는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방어 시스템을 피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그냥 돌을 던지는 것과 리모컨으로 드론을 조종해서 배달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을 운반하는 차량이에요. 이걸 만든 게 기아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 차 만드는 그 기아 맞아요. 이 차량은 완전 괴물이에요. 바퀴가 9세트나 달려 있거든요. 일반 트럭 바퀴 수보다 2배 이상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마치 개처럼 옆걸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설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도 안 가요. 이 차량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이 있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빠르게 옮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차량은 일반 트럭이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어요. 좁은 공간도 통과할 수 있고 위성 추적하기 어렵게 움직일 수 있죠. 이 모든 걸 보면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의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가장 큰 나라들도 생각 못 해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좋은 TV와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군사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마치 운동장에서 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어쩌면 더 잘할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걸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국은 어려운 이웃을 두고 있어요. 친절하지 않은 이웃도 있죠. 이런 강력한 무기를 만들므로써 한국은 우리는 강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술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싸움을 걸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괴롭히려고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배우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규모로요. 현모는 그냥 미사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라고 한국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한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전쟁 후 재건에 애쓰던 나라에서 기술 선두주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군사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멋진 스마트폰도 만들고 인기 있는 TV쇼도 만들고 전 세계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K-팝 안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런 변화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교육에 집중했고 혁신에 집중했고 항상 더 잘하려고 했어요. 마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자라는 나라의 모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현모와 그 놀라운 차량은 그저 최신 사례일 뿐이에요. 다음엔 또 뭘 만들어낼지 궁금해져요. 혹시 투명해지는 잠수함이라도 만들까요? 아니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라도 뭐든지 만들어낼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국은 결단력과 스마트한 사고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던 나라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와중에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며 앉아있자니 저도 뭔가 영감을 받게 돼요.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도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현모와 그 차량의 이야기는 미사일과 트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왔든 또 무엇을 하고 싶든 모두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한국이 자신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노트북을 닫을 때쯤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현모는 단순히 한국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게임에 참가했고 이기기 위해 뛰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현모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세상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뒤척이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현모는 그 시작일 뿐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반응을 가져올 거고 어쩌면 새로운 세계의 균형을 만들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큰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고 있었죠. 이건 그냥 보통 회의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안보 포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현모 미사일이었습니다. 앉으면서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죠. 모두 심각해 보였고 방 안에는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아서 제 피부가 저릿저릿했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앞으로 나와서 현모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고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이 미사일은 그가 말했어요.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한 나라를 몇 분 만에 가로지를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그걸 상상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이전에도 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들어봤지만 현모처럼 이렇게 크고 강력하면서도 빠른 미사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중국도 물론 뛰어난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더 작고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크기와 속도 모두를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죠. 이런 접근법은 매우 독창적이었고 심지어 우리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는 전문가들의 표정을 보니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현모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미래 무기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미사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큰 화면에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 크기예요. 그녀가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6층짜리 건물만큼 높아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감탄하는 것 같았고 또 누군가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것이 그렇게 빠르게 날아간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좀 무서웠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미사일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는 것, 공중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새롭게 나오는 사실들마다 방 안에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꾼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중국에서 온 한 남자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어요. 그의 얼굴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미사일은 그는 강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이건 단지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방이 너무 조용해져서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어요. 한국에서 온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누구를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공격당한 적이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해요. 저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걸 보는 것 같았지만 이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큰 것이 걸려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동의하며 미사일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편을 들면서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큰 로켓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이웃 간의 신뢰,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만 보던 지역의 힘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언쟁이 계속되면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겁을 먹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들은 한국이 이 미사일을 자신들에게 사용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인들은 왜 모두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해 보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모두를 진정시키기 위해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마침내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에 누군가 휴식을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서려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논쟁은 곧 다시 시작될 거였어요. 휴식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전히 화가 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초대해서 미사일에 대해 더 보여주게 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더 잘 이해하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무기들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제안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아마도 모두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한 공기처럼 조용하지만 에너지로 가득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앉아서 보고 듣고 있는 동안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미사일이나 나라들 간의 다툼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한국이 이제는 너무 강해져서 큰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잠시 우리 중국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런 변화는 모두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생각했어요. 성장하고 강해질 때 느끼는 감정이요. 주변 사람들은 예전에 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 세상이 변했어요. 현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어요. 건물을 나서며 저는 오늘 보고 들은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질문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복잡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의 군사 역량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죠. 집으로 걸어가면서 초저녁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걸 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작은 공원에서 멈춰 벤치에 앉아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데
그걸 들으니 나라가 왜 방어력을 키우는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생각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누구와 싸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 모습은 마치 학교에서 큰아이가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자기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같았어요. 현모 미사일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끌었던 건 한국이 방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패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읽었던 게 떠올랐어요. 이건 적의 미사일이 목표를 맞추기 전에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 같은 거예요. 마치 한국이 우린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막을 준비는 되어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수세기에 걸쳐 수차례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지금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추가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이 통합화력지원함이라는 특별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함정은 현무-2와 현무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마치 바다 위의 요새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보니 한국의 전략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일을 배에 싣고 다니면 방어를 어디로든 옮길 수 있잖아요.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유닛을 재배치해서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것처럼요. 이러면 방어 전략이 훨씬 유연해지고 적이 예측하기도 어려워져요. 한국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일관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를 겁주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함정이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나라를 단단히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쯤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중국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어요. 이웃이 갑자기 강해지는 걸 보는 건 분명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 떠올랐어요. 강하다는 건 싸움을 걸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고 건설 현장을 지나치는데 새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한국이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짓고 있는 거죠. 걷다가 문득 한국 국민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봤어요. 나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집문에 튼튼한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그런 기분이요. 회의에서 봤던 사람들, 특히 걱정이 많아 보였던 우리 중국 대표도 생각이 났어요. 그와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누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원할 뿐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제가 적어둔 노트를 봤어요. 한국의 행동은 세상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해지기 위해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평화로우면서도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 생각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한다면 두려움보다는 이해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글을 쓰며 미래를 생각했어요. 10년, 20년 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예를 따르게 될까요? 각 나라가 서로를 위협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데 집중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될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한국은 강하다고 해서 무서운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강하면서도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건 정말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쓰던 글을 마무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스마트폰과 K-팝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죠. 한국은 어려운 역사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이런 성취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에 걸친 헌신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향한 노력의 결과죠. 제가 중국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일부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고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한국의 성취는 인정할 만하고 그들의 접근법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와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크기만이 전부는 아니죠. 때로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국가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무기의 수나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혁신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홍콩 도시를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적 성과인 현무호 미사일이 저에게 새로운 국방 전략의 세계를 열어줬거든요. 좋아하는 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잉크가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언제나 제 생각을 더 잘 정리하게 도와주곤 했거든요. 한국은 단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썼어요. 그들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린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전쟁, 침략, 그리고 북쪽 이웃의 끊임없는 위협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든 대비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진동했고 방위산업 개발에 대한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기사를 빨리 훑어보면서 새로운 함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읽자 눈이 커졌어요. 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현무이와 현무호 미사일을 탑재한 합동화력 지원함이라니. 그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요새 같은 거잖아. 의자에 기대 앉아 그런 배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고속으로 파도를 가르는 날렵한 회색 함정, 갑판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죠. 그건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한국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노트에 계속 글을 쓰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싸우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건 마치 정말 좋은 자물쇠를 현관문에 다는 것과 같아요 라고 썼어요. 누가 침입할 거라고 예상해서 다는 게 아니죠.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안도감을 위해서 다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섭고 공격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다르게 이해하게 됐어요. 대비하는 게 싸움을 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문제가 생겼을 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참석했던 회의가 떠올랐어요. 중국 대표가 발언했을 때 방안의 긴장감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한국은 누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뿐이었죠. 노트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한국은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 둘, 이제 더 이상 북한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셋,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고 싶어 한다. 넷, 그들의 무기는 인상적이지만 싸움을 원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다섯, 미국과 협력하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 목록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위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안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처럼 앞서 나가고 있을까? 그때 룸메이트가 저를 저녁 먹으라고 불렀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현관문에 있는 자물쇠며 계단 옆에 있는 보안 시스템 패널까지.
그 모든 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들이었죠. 마치 한국의 미사일과 군함처럼요. 저녁을 먹으면서 룸메이트에게 오늘 배운 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국은 정말 크고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 같아요. 딤섬 한 조각을 집으면서 말했죠. 그 방패를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때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여기 있고 강하며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그거 성숙한 관점이다라고 하시면서요. 방어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지.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책임감 있는 게 중요해. 그날 밤 잠자리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K-팝과 맛있는 음식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힘과 지혜를 보고 배워가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다시 노트를 집어들고 깨끗한 페이지에 썼어요. 한국이 주는 진짜 교훈 진정한 힘이란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싸움을 걸고 싶지 않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잠에 빠져들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말로 가장 큰 성취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체가 새로운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제가 이 정보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기대감이었죠. 한국이 혁신적인 방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시스템이 공격적인 역추적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순수하게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한국의 국방 철학에서 발견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이미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들 대단하지 않아?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해, 리우 선배가 말했어요. 그는 20년 이상 군사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어요.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기술 따라하기에만 능한 나라로 봤어.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동료인 장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특히 그들의 방어에 대한 접근법이 흥미로워. 거대한 무기를 만들면서도 항상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야라고 말하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에요. 한국은 강해지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건 정말 미묘한 균형인데 그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사무실의 TV 화면에서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분석했던 한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해지는 것과 공격적이 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을 그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국방 전략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현무호 미사일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국방 철학과 그것이 아시아의 안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었죠.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강함과 온건함의 균형이었습니다. 제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현무호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평화를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새로운 국방 철학의 상징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한국의 국방 전략이 지닌 진정한 독창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즉,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평화롭게 지내자였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아무도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죠.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국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어요. 특히 우리 중국도 이런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강조했죠. 기사를 제출하고 편집장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우리 중국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고 천연 자원도 제한적인데 말이죠.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발견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 투자의 상당 부분이 국방기술 혁신에 할당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혁신적인 국방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을 배출해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민간 기업과 국방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이 빠르게 국방 분야로 전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센서 기술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응용되는 시기였죠. 이런 민간 마이너스 군사 기술 교류 모델은 정말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우리 중국도 비슷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것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국제 협력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선진 국방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죠. 이런 협력을 통해 한국은 최신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보니 한국의 성공 비결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헌신,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민간 마이너스 군사 협력, 그리고 전략적인 국제 파트너십의 조합이었죠.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만약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면 크기나 자원이 아니라 의지와 전략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의미였으니까요. 편집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저는 한국의 국방 전략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현모 미사일에 관한 내용이었고 다음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개발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안보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편집장은 즉시 동의했고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건너온 동료 기자 김민수 씨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국방 분야를 취재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기자였죠. 홍콩의 번화가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황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최근에 한국 국방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웃었어요. 네, 특히 현모 미사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적 성취인 것 같아요.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기술이 개발 중이죠. 그의 말은 저를 더 호기심 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를 즐기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는 한국의 국방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내부자적 시각을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법은 항상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벽을 넘으려고 시도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었어요. 한국은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공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건 김 기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게요. 저는 이 정보에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니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경쟁자가 된 셈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강점이 있잖아요. 중국은 규모와 자원 면에서 우리를 압도하지만 우리는 특정 틈새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경쟁보다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태도가 한국의 국제관계 접근법을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식사를 마치며 우리는 미래의 국방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 기자는 인공지능, 드론 기술, 그리고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이 다음 세대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방어 시스템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죠. 물리적인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사이버 보안과 함께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이런 기술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기자는 기쁘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몇몇 연구시설과 방위산업체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보안 규정 내에서요. 우리는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한국의 국방 전략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육, 경제, 외교 정책이 모두 통합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협력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고 그것은 저에게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면서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모든 교훈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은 단순한 군사력 향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현모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그들의 국방 철학을 반영한다. 강력하되 위협적이지 않게, 혁신적이되 책임감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기사를 제출하고 컴퓨터를 끄면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새로운 강점으로 바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K-팝, 김치, 드라마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놀라운 회복력 혁신, 그리고 지혜의 나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 교훈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홍콩과 중국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소명이니까요. 여러분도 한국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힘과 지혜를 겸비하여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